안녕하세요. 어제는 고려 사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혈연, 지연, 학연이 통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능력만으로, 오직 능력만으로 선별하자라는 것은 이 허구라는 것을 보았어요. 허울이다, 허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대로 거제도에 왔어요. 거제도. 한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큰 섬이라고죠. 제주도가 제일 크고 거제도 다음이 진도, 강화도가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그 남은 국내 편이 본격적으로 섬 투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이어서 삼별초 항몽 투어에 앞서서 전체적 그림을 그려보려고 이곳 거제에 왔습니다. 앞서서 그 어제 그 선유도 편에서 인종, 의종 구분을 못하고 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정정합니다. 어제는 그 인종 초기를 다루고요, 선유도에서. 오늘 이 거제도에서는 인종의 아들인 의종 말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종, 의종 때가 이제 조선전기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보시다시피 둔덕기성입니다. 둔덕기성. 이 고려 무신의 난, 이 고려 무신의 난에 의해서 유배된 의종, 고려 무신의 난에 의해서 유배된 의종이 3년간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의종의 거제 행과 관련된 기록은 강제로 양의를 당한 뒤에 시해됐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폐위된 왕에게 시호는 붙여지지 않죠. 시호가 붙여진 이름은, 의종은 폐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폐위된 왕이 아니다, 의종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신 정권의 원인은 의종의 실종도 있겠지만, 당시 숭문 천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대하는 고려 사회 제도의 또 원인을 꼽습니다. 역사를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
지식만을 주장하는 건 경계됩니다. 고대사나 조선사를 전공하는 사학자들에 비해서 고려사 전공 사학자들의 수가 드물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얘 올라오니까 너무 시원한데. 근데 길이 정비가 안 돼 있죠. 예. 또 이 무관심 속에, 이 방치 속에, 예. 정비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 이게 이 지대가 너무 높아서 성벽내 출입을 금합니다.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죽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는데. 성벽 내 출입을 금지한다 보니까 성벽 안에 가면 안 되겠죠. 이게 바람이 세게 불면 휙 그러면은 이제 낙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은 길이 이게 숲이 또 돼 있네. 위로 올라가 볼게. 해서 이곳은 둔덕기성 혹은 폐왕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고려 의종이 정중부의 난으로 폐위된 뒤에 이곳에 와서 머물며 보기를 꿈꾸던 곳이라 해서 이 붙여진 이름이 폐왕성. 폐하다, 폐하할 때 폐, 폐왕성입니다. 성남문에서는 삼국시대 당시 성곽을 확장한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남문은 아니고 발굴 당시에는 고려시대 성이라고 알고 시작을 했는데, 삼국시대 성곽이 났죠. 삼국시대 성곽은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굴한 거죠. 성곽을 바른층 쌓기라는 방법으로 축적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쌓은 방법은 견고합니다. 여기는 동문지네요. 여기가 동문이 되겠습니다. 쌓은 방법은 정교하고, 반면 고려시대 거는 삼국시대 성곽을 확장하여 쌓은 것인데, 허튼층 쌓기. 만약에 저기가 바른층 쌓기라면 이건 허튼층 쌓기가 되는 건가? 바른층 쌓기에 비해서는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폐왕으로 유배를 와서 쌓은 성이다 보니 정교함이나 견고한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허튼층 쌓기, 바른층 쌓기 두 성곽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려시대 건물주에는 11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터 중에 고려시대 건물주가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고려시대 건물주 중에는 11개 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게 이제 통영 한산도 대첩 있었던 곳. 여기서는 고려 의종과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이 오버랩 겹쳐서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은 그 고려시대 건물재는 터만 남아있죠. 계단식으로 조성된 건물재는 개성에 남아있는 만월대와도 비슷하게 이제 가보실 건데 닮아 있어서 동시대 조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계단상 대지 및 축대 조성은 자연 경사면으로 인한 성내의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한 공간 설계로서 개성 만월대, 진도 용장성 왕궁지 등의 건축 유적 등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폐위 유배 당한 의종이 보기를 꿈꾸면서 어쩌면 여기서 왕국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이미 그 강화도 필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미 섬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그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항몽적인 정신이 이미 거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큰 섬들, 거제, 뭐 강화, 진도, 제주 다 뭐 영남, 호남 할 것 없죠. 예, 그 이 항몽적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고려만에 그것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식의 그게 정신이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서 경남, 충청, 전라도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항몽 정신의 뿌리가 되는 거죠. 신라고는 별개의 루트입니다. 경북이나 강원 이쪽하고 상관없어요. 경남, 충청, 전북, 전남. 이건 몽돌이에요, 몽돌. 지난 2010년 8월 24일 지난 2010년 8월 24일 문화재청 발굴조사에서는 공룡알과 같은 몽돌 무더기가 발견되었죠. 몽돌은 성내에서 가장 높은 북쪽 정상 부근 550여 미터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표충 5에서 10cm 가량을 파내니까 촘촘히 흙 속에 박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박물관 안내 말씀. 이거 가져가면 처벌받는다. 뭐 근데 CCTV도 없네. 그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문화재법을 준수해서. 이 인근에도 많은 양의 몽돌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발견된 곳은 망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지금 보시는 거. 발견된 몽돌을 닦아보면 옥빛에 가까운 색상을 띠고 있고, 고려시대 때 투석용 무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투석기 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당시에 무기로 사용된 몽돌이라면 1170년, 의종 24년이죠. 정중부 등이 일으킨 무신난으로 인해서 이곳에 폐위돼 유배됐던 고려 18대 의종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사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고려시대 몽돌로 추정되는 것은 이 몽돌이 발견된 곳에서 같은 시대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도기와 기와 조각이 함께 군데군데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집수지, 연지 바닥층에서 12세기 중반의 유물로 의종의 유배와 관련된 성의 역사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인 청자상감 인문 매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몽돌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소속 심종훈 과장은 몽돌은 고려시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몽돌을 제사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방어 무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저번에 보셨던 외성 그런 느낌도 지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전문화되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내려가는 길이 그냥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뱀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나. 예. 저번에 만이산 탔을 때 그 책임질 수 없다라고 그 만이산 아저씨가 얘기하던데, 그 할아버지 그냥 그 산악회 끈에만 의존해서 내려갔거든요. 그 흥왕리 고려 이궁지를 보겠다는 그 일념 하에 그 생각만 하면서 내려갔는데, 아무튼 이 고려시대 유적은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고려사를 알아야 한국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 안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내 건물지. 여기가 왕궁터였나? 예. 의종은 재평가돼야 됩니다. 본디 몇 년 전만 해도 폐왕성으로 불리던 이곳이 1170년, 그러니까 고려 18대 의종 24년 1170년 9월에 상장군 정중부의 반란으로 피난 온 뒤에 경주에 가서 예의민에게 허리뼈가 부러져 죽기 전까지 3년 동안 머물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둔덕기성은 견고하게 지어진 산성으로 적을 충분히 막을 만하게 지어진 곳이죠. TV나 드라마 등에서는 고려 의종을 상당히 무능하고 사치만 일삼는 왕으로, 그 무인시대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곤 하는데, 근데 사실 의종은 황실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위 중 이 황권 능멸의 풍조와 신변 위협으로 시달림 받다가 결국 의종이 보현원에 거동했을 때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무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폐위되죠. 둔덕기성에 온 의종은 마고 할매, 그 고인돌 그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할매 그 돌 얘기했잖아요. 전남 화순이라든지, 이 마고 할매의 도움으로 천재단을 천재할 때 재, 그러니까 천재 바보할 때 천재, 지니어스, 천재단을 쌓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천재단인지 천재단인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고려 의종뿐만 아니고 조선 초에 또 어떤 역사가 엮여 있느냐, 왕시성을 가진 고려 왕족들이 유배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왕건의 후손들은 왕씨를 숨기지 못한 왕족들은 모조리 도륙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곳 거제도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봉건제 국가에서 황권을 지키지 못해 이곳 거제까지 유배온 의종은 1173년에 김보당 등 의종 보기 세력이 무신 정권에 항거해서 거병하면서 사람을 보내 유배된 의종을 모셔 받들고 경주로 가서 운거합니다. 반고려적 성격의 그것을 본 것이죠. 저기 염소가 지나가네. 물을 먹으러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신기한 풍경을 보게 될 줄이야. 무슨 한라산 목장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관령. 왕씨라고 하면 개성왕씨 그 15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그 알려진 거는 개성왕씨, 강릉왕씨, 제주왕씨죠. 그 이제 하플로족으로 봤을 때는 야쿠트족,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하공화국, 종교는 그리스 정교 또는 샤머니즘, 그 사하공화국의 그 야쿠트족의 그 하플로 N, 뭐 굳이 말하면 위구르 쪽 비슷한 그 하플로 N이 75%나 발견된 게 하플로 N인데, 그 하플로 N이 이곳 거제와 제주에서, 그리고 뭐 전남이나 아니면은 그 경상남북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도, 이제 전북,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한에, 경기도는 또 안 나왔던 건데, 강화도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유적지만 남고, 뭐 경주에 유적지만 남고 안동 갔듯이 강화도도 유적지만 남고 뭐 거제도로 피난오고 막 이래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이 신라 부흥운동이 단순히 그 신라 김씨가 한 게 아니에요. 예, 민중들이 했어요. 예, 그 점이 이제 차이점이고, 그리고 신라 부흥운동은 사실 그 명분성이 떨어지는 게, 뭐 백제나 이런 거는 망했잖아요. 저항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울분을 터뜨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이 신라는 귀부했단 말이야. 스스로 바쳤기 때문에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중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신라 부흥 운동이라는 그 어떤 그 삼국유사적인, 예, 삼국유사적인 신라 부흥 운동. 그런데 이제 의종이 몸을 기댄 거죠. 이미 이게 이 정상적인, 이미 그 기득권적인 데서 이게 밀려났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그게 이제 잃어버린 거죠. 멘탈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무신 정권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모두 패하면서 4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의방, 이고,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정변으로 의종의 시대는 막을 내리죠. 노비 출신 궁녀이자 의종의 애첩이었던 무비, 예, 무인시대에서 김성령이 역할을 하는 그 무비, 그 무비는 자신을 짝사랑하는 이의방이 있었기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의종의 귀향길에 동행해 거제도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순절을 지키는 듯이 보이죠. 20년 가까이 자신을 사랑의 주인이었던 의종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의종과 무비는 거제도로 유배되어 이곳 폐왕성으로 불리는 둔덕기성에서 귀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의방은, 예,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올라오기,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진짜 귀향살이죠. 근데 이제 이의방, 전주시 이의방은 전주시로 추정되는 이의방은 폐위된 임금을 따라 귀향길을 떠난 무비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아졌죠. 이 무비가 12명의 아들을 낳았나? 그 의종 제시절. 근데 더 낳았다고. 근데 그 중년의 아름다움까지 일치하는, 그러니까 더 이게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이의방이. 예, 서인석 역의 이의방. 예,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덕화, 예, 이의민역 이덕화. 제가 이렇게 자꾸 역을 얘기하는 거는, 예, 이해가 빠르시라고 하는 거고요. 특정, 근데 그 배우하고도 약간은 뭔가 좀 그 시족적으로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의방은 이의민을 시켜가지고 무비를 개경으로 압송하죠. 이의방은 무비를 취합니다. 근데 무비가 끝까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저는 의종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버려요. 이 점에서 여자는 뭐 요물이다 뭐 이런 말이 이것은 또 나올 것 같고, 아니고 끝까지 순절을 지킨 쪽에서는 또 이렇게 뭐 아니다라고, 또 여자도 이중성, 남자도 이중성, 그냥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휴먼,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비는 뭐 정조 이런 쪽하고는 아닌 쪽이죠. 결국에는 이제 드러나잖아요. 어쨌든 현실은 냉정하죠. 그래서 결국엔 드러난 건데, 그래서 무비는 이후에 이의방의 연인이자 정치조언자가 되죠.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자 무비는 이의방에게 의종을 주게 된다는 언지를 했습니다. 이의민은 경주로 진격을 해요. 의종을 붙잡죠. 이의민은 고넌사 연못가에서 술을 두어 잔을 마시게 한 후에 의종의 등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시신은 연못에다 버리는 이 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신을 던져서 수장시킵니다. 무비는 악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신정변으로 고려 무인의 기상은 변질되었습니다. 외적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보다는 무신 정권의 내부 권력 다툼에서의 공이 중요시되었고요. 초기에 고려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진했는데,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점점 그 기백은 퇴색하고 모든 실권은 문신이 지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신라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는 신분 상승이 그나마 가능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까지 이렇게 그 가능한 부분,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띄고자
조선에서 고려로 갈수록 이 부분이 줄고 신라에는 아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진입을 하고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실 수 있는지, 조선에서 출발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신라시대에 비해서 그 신분 상승이 그나마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무신정변 이유가 체계 문제보다도 문신들 행태 때문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 중기는 중화 사상에 빠진 보수주의자들의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고려 의종은 나름 무신에게 힘을 실어줘서 문신과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문신들 행태 때문에 무신들 불만만 더욱 높아졌죠. 1170년 8월 어느 날 의종이 참석한 가운데 수박 경기가 열렸습니다. 수박은 태경과 같은 전통 무술이죠. 발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태경과 달리 손기술 위주의 무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신 한례가 무신 이송의 뺨을 때립니다. 이송은 무신으로는 높은 지책에 나이 많은 장군임에도 문신들이 함부로 대한 거죠. 무신들이 발끈했지만 의종은 오히려 문신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그날 정중부 이고 이의방 등은 무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잔뜩 화난 무신들은 왕이 있는 자리에서 칼을 빼들어 한례를 비롯한 문신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문신 중 한 명인 김부식의 시체를 파내어 부관 참시했고요. 아들 김돈중 내시, 고려시대 내시는 고자가 아니었어요. 내시 김돈중을 거열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때 쿠데타 세력 중에서 이의민은 가장 많은 문신을 잡아 죽인 걸로 전해지죠. 무신정변 이후 무신정권은 매우 많은 문신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만 죽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죠. 이의민은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반란을 모조리 진압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여기는 서문지네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기와가 있고 여기 좁은 저기가 이제 입구가 되는 거죠.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은 매우 많은 문신을 죽였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만 죽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의민은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반란을 모조리 진압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이의민은 본디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는 일설이 있는데 경주에 살았으나 조상은 안남이시고 본가는 강원도 정선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안남은 베트남을 말하고 좀 더 팩트만 갖춰지면 정설로 굳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민은 승승장구했어요. 무신의 난이 이를 가능하겠죠.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무반은 정삼품 상장군, 염소들이 일부러 이렇게 피해준 건지, 정삼품 상장군이 최고직이고 승진이 힘들죠. 최고위였던 제추직은 문반이 독차지하는 구조란 걸 강감찬, 윤관, 김부식 모두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하면서 문과만 시험 제도를 마련한 것, 998년 목종 때 무신 품계를
문신보다 낮게 한 거. 여기 계단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건물지 고려궁터 그 개성 만월대와 진도 용장성의 그런 규모임을 이제 엿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지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아까 진도 용장성이 더 후대죠. 좌우지간 이제 그런 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어휴. 예, 998년 목종 때 무신 품계를 문신보다 낮게 대우한 거. 1014년 현종 때 늘어나는 관료의 녹봉을 지급하고자 이 경군, 그러니까 수도 개경방어군대, 수도인 개경방어군대 의 영업전을, 이 논이거든요, 밭전자, 이 영업전, 밭전, 이 밭을 몰수한 것 등이 있습니다. 무신정변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인데 몽골 귀족 사회는 붕괴되고 왕권은 약화되었습니다. 귀족 사회가 붕괴되자 관료 체제로 진입하는 고려가 됐죠. 무신들은 집안의 배경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귀족보다는 정권의 도전 위험이 없는 과거로 진출하는 향리 출신 신진 사대부를 선호한 것입니다. 또 무신들의 사병 양성으로 무신들의 사병 양성으로 군사제도가 붕괴됩니다. 또한 무신들 토지견병으로 전시과 체제도 붕괴되고요. 원칙을 따지며 현실적인 법령을 중시하는 교종이 쇠퇴하고 개인의 수용을 중시하는 선종이 융성합니다. 무인들 정권 장악으로 일부 문인들은 출세를 단념하고 초야에 응가하며 음주와 시가, 담배가 아니고 시, 가무, 노래, 시와 노래로 소일합니다. 이규보와 채자 등은 무인 정권에서 새로운 출세의 길을 모색하죠. 정치적 진출의 한계를 느껴서 문학적 세계를 이룩합니다. 시나 전설, 일화, 시화 등을 소재로 한 설화 문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